중국이 이 수도 베이징 서부 지역에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보다 최소 10배 이상 큰 규모로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대규모 전시 군사지휘센터에는 시진핑 주석을 위한 방공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월 31일 자사가 입수한 유성사진 그리고 전현직 미국 정보당국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중국 군 당국이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1,500에이커 그러니까 약 6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대형 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이 미국 정보당국은 이 복합단지의 규모는 펜타곤의 10배 이상으로 완공되면 세계 최대의 군사지휘본부가 될 것이며 전시지휘본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한 유성사진을 보면 이 전시 군사지휘센터는 지난해 중반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장에는 깊은 구덩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소식통 3명은 일부 정보 분석가가 이 프로젝트를 베이징 군사도시라고 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현장 조사 결과 부지 내에는 드론 비행과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 현장 뒤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검문소로 통제되고 있었다면서 경비원은 출입금지 조치를 언급했고 건설 현장을 떠나는 감독관은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이 건설 사업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2027년 창군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무기 개발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군사 전문가들은 이곳에 핵전쟁을 포함한 모든 군사 분쟁에서 중국군 지도부를 보호할 수 있는 대규모 벙커가 들어설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성사진을 검토한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의 이미지 분석가 출신 전문가인 레니 바비어즈는 5, 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크레인 최소 100대가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현장의 시설이 철근 콘크리트와 깊은 지하 터널을 포함한 민감한 군사시설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직 미국 고위 정부 당국자는 현재 베이징 서부 시산 그러니까 서산에 있는 중국의 주요 보안지휘센터는 냉전 시기에 지어졌고 베이징 도심의 인민해방군 본부도 전시지휘본부로는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새 시설의 규모와 일부는 지하로 들어가 있는 특징으로 볼 때 이곳이 전시지휘본부로 시산의 복합단지를 대체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중앙정부 그러니까 CIA의 중국 분석 책임자였던 데니스 와일드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 첨단 지하사령부 벙커는 베이징이 세계적 수준의 재래식 군대와 첨단 핵 전투 능력을 구축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 장소가 지하 벙커용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딩크탱크 전략 및 워게임 연구협회의 슈엔지 연구원은 부지 면적이 일반적인 군기지나 군사학교보다 훨씬 넓어서 그보다는 행정조직이나 대규모 훈련기지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관련 논평 요청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과 방어적 성격의 방위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 국가정보 DNI는 이와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를 했고 인민해방군은 현재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여러 조직을 통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각 조직의 통합 부족이 미군과 비교했을 때 중국군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각군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 아큘리노 인도태평양 지역 담당 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3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도 공격적인 군사력 확대와 현대화, 강압적인 회색지대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킬로노 사령관은 중국의 행동은 중국이 대만을 중국 본토와 무력으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경우
시 주석이 선호하는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이 평화 통일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면서 중국의 의도는 행동, 그러니까 침공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서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킬레노 사령관의 말대로 시진핑은 대만 점령 욕심을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공공연하게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MBC는 전현직 관리 3명을 인용해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11월 정상회담 당시에 12명의 미중 관리들이 참석한 확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과 통일할 것이며 중국이 선호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대만을 점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다만 그 통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는 또 중국 당국자들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은 중국의 평화 통일 목표를 지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개 성명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백악관은 이런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하되 군사행동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수주윈 연구원은 미중 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 계획이 수년 내에 없다고 밝힌 시진핑의 발언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슈샤오황 국방안전연구원 연구원은 중국군이 대만과 인접한 중국 푸젠성 남부 다청만 부근에서 대만 공격을 위한 신형 전술 전법을 훈련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이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은 부인했지만 과거에는 2035년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완성, 그리고 2050년 중국군의 세계 인류 군대 건설을 지시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오슝샹 전 국방대학 명예 강좌 교수도 시 주석은 이미 중국군의 2027년 대만 공격 준비를 잘 해놓으라고 지시했다면서 관련 작전 계획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시 주석이 이를 부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 주석이 대만 침공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은 대만과의 전쟁을 반대했던 최측근의 태자당 핵심 인물도 숙청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신문이 지난해 4월 1일 닥치고 대만 공격에 외치는 시진핑, 이유 알고 보니,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2628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문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군부의 고위급들까지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태자당 출신의 유야저우 전 공군 상장, 대장이죠. 이 상장이 종신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유야저우가 저명한 작가이자 군사이론가이기도 하지만 군부 내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면 물론이고 같은 태자당으로서 시진핑의 집권을 함께 도모했던 인물인데다 더구나 최근에 군부 내 반부패 숙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설 정도로 그야말로 친시진핑파였음에도 숙청을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대만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만 점령을 자신의 수건 사업으로 여기는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 대규모의 전시작전 지휘센터를 지으면서 이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는 대만 해협 충돌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세계 해양 무역의 5분의 1이 오가는 대만 해협이 막히면 한국과 일본, 호주는 물론이고 브릭스 국가와 중동, 아프리카 자원 수출국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대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대만 해협은 2022년 기준 해양 물동량이 2조 4,500억 달러, 한 3,350조 원 정도로 전 세계 해양 무역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대만 침공이나 봉쇄가 일어난다면 수조 달러 규모의 해양 무역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 침공으로 미중 간의 국지전이 벌어지면 그에 따른 경제 손실이 세계 전체 GDP의 10.2%에 해당하는 10조 달러가 될 것이라면서 그보다 강도가 낮은 대만 해협 봉쇄에 따른 손실도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만 전쟁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30.33%, 수입의 22.6%가 대만 해협을 거칩니다.
또 한국은 대만 해협을 통해서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을 수입하는데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장 엄청난 충격이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 침공이 발생한 첫 해 한국은 GDP의 23.3%, 일본은 GDP의 13.5%에 이르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대만 전쟁을 과연 시진핑은 결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상적 사고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지만 시진핑의 권좌가 위태로워지는 초위기가 몰려온다면 그런 상황 타개를 위해서 그 무모한 대만에 대한 정복 전쟁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계속 이 대만 해협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